자, 우리 85페이지 대리입니다. 대리. 자, 대리도 두 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고 있죠. 삼면 관계에서 한 문제 정도, 또 무권 대리에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85페이지 보면은 대리의 이제 삼면 관계가 나오죠. 한번 삼면 관계 봅시다. 자, 대리란 타인이 본인을 위해서, 타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본인한테 기속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말한다. 대리제도 한다. 자, 타인은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합니다. 법률행위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누구한테? 본인한테 기속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대리랍니다. 자, 우리 대리에서 삼면관계는 이제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어떤 문제예요? 대리권 문제죠. 대리권이 존재하느냐, 또 대리권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또 대리권의 제한이라든지, 대리권 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입니다. 대리권. 자, 을과 병 간에는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즉, 을이 병에게 법률행위 할 때, 즉, 대리행위 할 때, 어떠한 보다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든지, 또 뭐 하자했다든지, 또 대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죠. 대리행위. 갑과 병 간에는 대리효과죠. 이러한 대리행위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대리제도랍니다. 자, 2번 보면은 85페이지 보면은 대리효과 기속. 먼저 우리 대리효과가 먼저 나오잖아요. 갑이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 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 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자,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재산권 이전을 하고, 즉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고, 병을 받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다면은 이러한 대리 효과가 발생하면은 갑은 종전처럼 뭐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병원마다 갑에게 대금 지급해야 된다. 이런 권리와 의무가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권리 의무, 즉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해제권을 행사한다든가, 병이 해제권을 행사하든가, 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면 누구한테?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해제권을 행사하고, 또 병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해제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부수적 권리 의무도 전부 다 본인한테 기속시킨다는 거. 자, 가로 1번이 대리 기속, 밑줄 세 번째 줄까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기속함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변동이 생긴다. 기본적인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부수적인 권리 의무, 예컨대 해제권이라든지 취소권 또는 무효 주장권 등 본인에게 뭐한다? 발생한다. 자, 두 번째 줄도 2번, 가로 2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부담한다까지 밑줄. 자,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 그 법률 효과는 계약 자체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기속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에 의하여 해지로 인한 원상회부문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다?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다. 대리인 동그라미, 계약 당사자는 본인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면은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 해서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계약금과 중동을 체결했습니다. 보통 우리 대리권을 수여해야 돼.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하면은 잔금이라든지 또는 뭐다 중동을 받을 권한까지 있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동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해서 갑이 해제를 한다든지 병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자, 대금은 누가 받았어요? 을이가 받았다. 그럼 을이 대금을 반환해야, 그게 아니다. 누가 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반환해 원상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비록 누가
받았습니까? 중도금과 계약금은 대리인이 받았지만은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그 의미입니다. 자, 86페이지 대리관계에서 사자와 관계입니다. 사자. 자, 가로 1번 보면은 사자는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 말한다? 사자랍니다. 사자. 첫 번째만 밑줄 그어두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가로 3번. 자,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대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 사자는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의사결정한 것을 단지 전달만 해주는 거고. 자, 대리인은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 자신이 의사결정하죠.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입니까? 의사 무능력자입니까? 의사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 능력자야 되고, 사자는요, 의사 무능력자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대리 종류입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자,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서 대리권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권이 주어진 걸 우리가 한다. 법정대리란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이거 의미는 용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밑줄.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우리가 뭐다? 능동대리. 자, 그 밑에 줄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 밑줄. 이건 뭐다? 수동대리입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자, 갑이 A 부동산을 뭐다?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게, 자, A 부동산을 살래라고 대리인이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하는 법률에 우리가 말한다? 능동대리.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래, 그 부동산을 살게 라고 승낙을 하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한 경우를 뭐라 한다? 수동대리란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자, 세 번째,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있습니다. 유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유권대리. 무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를 말한다. 무권대리랍니다. 자, 87페이지 볼까요? 이제 우리 대리권부터. 자, 우리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대리효과는 살펴봤고, 자, 대리권부터 살펴봅시다. 자, 우리 대리권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합니다. 대리권의 범위. 두 번째는 대리권의 제한. 세 번째,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대리권 남용. 이러한 네 가지가 문제됩니다. 대리권은. 자, 첫 번째 볼까요? 우리 대리권의 의의입니다. 먼저 대리권의 의의. 자, 우리 대리권의 의의는 두 번째 줄까지 말한다까지 밑줄. 대리권은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자, 의사표시 하면 뭐예요? 이거는 수동대리, 능동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 하는 거는 능동대리. 수령은요? 수동대리. 자, 하거나 수령하고 또는 그 법률 역할을 본인에게 마다 기속시켜 있는 법률상 지위를 우리가 말한다. 대리권이란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수권의 의와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은, 자, 갑이 을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자,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어준 겁니까? 을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이 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갑이 을 상대로, 갑과 을이 위임계약, 어떤 사물을 처리하는데 갑이 을에게 맡긴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다?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계약을 체결해주면 뭐다? 소정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위임계약. 이러한 고용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이임계약이 체결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안 했다? 대리권 수여한 거 아닙니다. 대리권 수여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고용계약, 이임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기초적 내부관계랍니다. 자, 다른 말로 원인된 법률관계랍니다. 대리권이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원인관계란다. 이처럼 고용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대리권을 별도로 수여해 줄 수 있잖아요. 대리권 수요. 이처럼
직원에게 내 부동산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직원한테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팔아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리권 수여입니다. 자, 우리 대리권 수여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랍니다. 이 용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권행위보다 대리권 수여입니다. 자, 이러한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는 임의대리에서만 나타나요? 법정대리에서 나타나요? 임의대리에서 나타납니다. 임의대리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잖아요. 대리권 수여.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만 발생합니다. 임의대리. 수동대리는 이 수권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은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서로 동일하다, 별개다. 별개입니다. 즉 고용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유임계약이 체결돼서 대리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는 서로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하면은 종료되면은 이러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되면은 즉 고용계약이라든지 유임계약이 종료되면은 이러한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대리권 소멸합니다. 이처럼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라는 거.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했다 해서 이러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된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초적 내부관계와 이 수권행위 잘 알아두시고, 자, 먼저 우리 수권행위 법적 성질과 방식을 한번 볼까요? 그 위에 보면은 2번 위에 보면은 대리권 수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란다. 이거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수권행위 법적 성질. 자, 가로 1번 보면은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보다 상대방을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자, 우리 학설이 다툼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설도 있고 단독행위라는 설도 있는데 일단 먼저 판례는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수권행위는. 자, 두 번째. 민법은 수권행위 방식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밑줄 그어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그러나부터, 그 다음부터 수권을 반드시 서면을 하는 것 아니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요건대 수권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즉,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자, 세 번째,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묵시적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의사표시 밑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대리인이 외양을 가지고 이때부터 밑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 수에 추단될 수 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88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이 88페이지 여기 중요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 판례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 대리권 범위는 법정 대리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리 범위도 법률에 규정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로서 대리권 수여하면서마다 수권행위로서 대리권 범위를 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불분명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은 이 임의 대리에서 이 대리권의 범위는 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그렇죠? 수권행위 해석해야만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결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 보면 두 번째까지 기결된다까지 밑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결정되므로 결국 수권행위 해석 문제로 기결된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임의대리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밑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A 부동산 살래라고 청약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하는 법률행위를 수동대리, 능동대리. 당연히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면은 을은 능동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능동대리권 있잖아요. 네. 자, 능동대리권 있으면 당연히 수동대리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도 있다. 즉, 병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할 그러한 대리권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쭉 내려오면 중간에 또한 다음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해서 밑줄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의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 동그라미, 잔금 동그라미, 수령 동그라미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그 옆에 이와 같이 다음부터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 가로하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얘도 밑줄 여기까지.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즉 대금 지급 연기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가로 2번 보면은 두 번째 줄 예컨대 다음부터 세 번째 보면은 네 번째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매수 권한인 자는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경매입찰 다섯 번째 경매입찰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라고 주시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 관계를 해지할 권한까지 없습니다. 해지할 권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일곱 번째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는 자에게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돈을 주면서 적금을 해와라, 예금계약 체결하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가입하고 그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그걸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대여금 영수 권한만 위임받는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채무 일부 면제. 즉 갑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병으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받아라 라고 영수 권한만, 그죠? 영수 권한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 해서 병이 500만 원 깎아주세요 라니까는 면제해 주세요 라니까는 우리 덥석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별도로 특별수권, 즉 갑으로부터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된다. 그 면제해야 할 권한을 별도로 해야 된다. 특별수권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 판례 관련된 판례 문제 잘 나오니까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보세요. 자, 88페이지 하단에 각주 있죠? 22각주 하단에 제일 하단에. 자,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라든지 취소라든지 등입니다.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해서 을이 병에게 A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떤 사유로 해서 갑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갑이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대리인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이 해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제할 수 있어? 본인이 해제할 수 있다고. 또 병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대리인한테 해야 된다? 본인한테 해야 된다? 본인한테 해야 된다. 즉 이러한 병의 해제, 취소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 취소권자에서 대리인은 우리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예요. 법정 대리인은. 근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 아니다고. 취소권자인지 취소권자 아닙니다. 별도로 취소의 권한을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 89페이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보충 규정으로 되어 있죠. 118조에 보면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갖고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적혀 있죠. 첫 번째는 보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전행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보전행위. 두 번째, 대리 목적의 물건이라든지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용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즉 이용행위 할 수 있고 계량행위 할 수 있고 보전행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인데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원래야만이 물건이라든지 권리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어떤 게 보존행위인지 한번 봅시다. 두 가지 기재되어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하는 것도 뭐다? 보존행위다. 두 번째, 기한 도래 채무 변제도 뭐다? 보존행위다. 자, 기한 도래가 됐으면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연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보존에 돼 있죠? 보존행위다. 여기까지는. 또 우리 기타 제가 보존행위 말씀드렸었죠? 가압의 수선이라든지 또는 소멸시효 중단행위라든지 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다. 자, 그 다음 물건의 임대라든지 금전의 이자부 대여라든지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행위는 이용 또는 계량행위입니다. 이용 또는 계량행위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거는 권리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옆에 또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준다든지 이것도 권리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안 되고 자, 본인의 가옥을 타인의 가옥과 교환하는 경우 이거는 물건의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이자 사채를 이자부 사채로 전환하는 건요. 권리 성질이 변한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같은 사채니까 변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보다 이용 계량이잖아요. 그렇죠? 증대된 거잖아요. 무이자로보다 이자로 했기 때문에. 권리 성질이 변한 거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죠? 은행 이자를 사채한다면 권리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분행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분행위는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이러한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자, 119조 우리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리인이 수인일 때, 먼저 각자 대리 원칙이죠. 자, 대리인 수인이라는 건 여러 명일 때,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동그라미, 각자가 본인을 뭐한다? 대리한다. 자,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은 그래야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갑이 을에게만 대리권을 수여한 게 아니라 정한테도 대리권 수여하고 무한테도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세 사람. 자, 그럼 대리인이 세 사람이면은 세 사람 다 공동으로 법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 한다는 거예요? 원칙이 각자 법률이 합니다. 이게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원칙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자, 우리 법정을 보면은 수권행위로 정한다거나 우리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할 때 정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다 공동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 정, 무를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자, 을, 정, 무는 공동으로마다 대리권을 행사하라. 공동대리. 이렇게 수권행위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법률에 규정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 누구예요? 친권자, 부모. 자, 부모가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있는 경우, 두 명 이상이죠. 수인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이 있다든가, 수권행위 정한다든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뭘로 할 수 있다? 공동대리를 할 수 있다. 일단 대리인이 여러 명은 원칙적마다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자, 2번 공동대리 봅시다. 저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 정할 수 있고 밑줄 그 옆에 보면은 첫 번째 우측에 보면은 부모 공동 친권 행사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서 공동대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공동대리인 중 1인이 한 행위의 효과입니다. 자, 밑줄 다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공동대리인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할 때는 권한을 얻는 무권대리가 된다. 따라서 본인 또는 다른 공동대리인 전원이 추인할 때는 소급적으로보다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갑이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수권행위로 을, 정, 무는 공동으로 대리권 행사라고 했는데 누가? 을이 혼자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대리행위. 혼자 대리하면은 이 대리인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공동대리인 추인한다든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보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자, 90페이지. 수동대리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밑줄. 자, 공동대리에 있어서 상대방부터 의사표시 받는 수동대리 권한은 대리인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공동대리인데, 자, 세 사람이 을정무가 A 부동산을 살래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병이 그래 살게라고 승낙을 한다. 승낙 의사표시를 원칙은 세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동대리인 한 사람한테만 승낙 의사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보다 수동대리인 경우에는 각자 뭐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수동대리인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수동대리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에서 세 번째,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자, 법정 한번 읽어볼까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에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즉,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병과 어떠한 대리행위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 자기가 매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혼자 누워서 계약서 작성하고 혼자 가격 결정합니다. 누가 손해예요? 갑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기 계약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뭐 하게 되면은, 허락하면은, 갑이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너가 매수해도 돼 라고 허락하면은 뭐다? 자기 계약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쌍방대리, 한편으로는 을은 누굴 대리로 갑을 대리하고 한편은 누굴 대리해요? 병을 대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 집에서 누워서 계약서 작성하고 혼자 가격 결정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뭐다? 손해입니다. 이러한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뭐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90페이지 보면은 취지에서 방가로 2번 그것만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인데 위반되면은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다 추인하게 되면 본인이 괜찮다라고 추인하게 되면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무권대리가 되며 본인이 이후에 뭐다 추인한다면은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자, 가로 2번 보면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본인이 허락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허락한 경우입니다. 자, 우리 판례 보면은 사채 알선업자입니다. 자, 사채 알선업자는 자, 채권자가 갑입니다. 중간에 을이 알선합니다. 알선업자. 자, 채무자 병입니다. 원칙은 갑과 병이 금전 소비자 계약을 체결한다. 누가 끼는데요? 사채업자 낀 거잖아요. 자, 채권자를 대할 때는 채권자를 대할 때는 누구 대리인이요? 채무자 대리인이고, 또 이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대할 때는 누구 대리인이요? 채권자 대리인이요. 서로 뭐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뭐다 공동 대리하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마다 공동 대리가 허용된다. 이거는 뭐다 서로보다 묵시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자, 두 번째,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 우리 법률관계를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단순한 이행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채무이행 같은 거. 어떤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이행한 게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뭐 할 수 있다?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91페이지 동그라미 보면은 우리 법무사의 등기 신청.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매매 계약이 다 확정적으로 뭐다?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뭐만 이행하면 되면 등기만 이행하면 되잖아요. 이미 새로운 법률관이 창설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행하는 데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는 한편으로는 뭐다 매도인을 대리하고 한편으로는 뭐다 매수인을 대리합니다. 이처럼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 것은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 채무이행인 경우. 이 채무이행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이행하는 데 불과하고
어떤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 대리권 제한을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대리권 남용을 봅시다. 대리권 남용. 자, 91페이지 의의에서 다섯 번째 줄 밑줄, 네 번째 마지막부터 대리인이 애형상 대리 행위를 하였으나, 자, 애형상 대리 하였으나, 이 밑줄, 여기서부터 밑줄 마지막까지 하였으나 실질적 애형상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한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란다. 자, 우리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권 수여한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병에게 돈을 받아와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자, 근데 을이 병에게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말 포켓하면서 주량령 쳤다든가 아니면 제3자 이익을 깨기 위해서 뭐다 줬다든가 이런 경우보다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예요. 일단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3자 이익을 깨기 위해서 그러한 대리행위한 걸로 한다. 대리권 남용이란다. 자, 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병은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을은 책임진다,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상대방이, 즉 을이 자기 이익을 깨한다, 제3자 이익을 깨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보다 병이 책임자다. 무효이기 때문에. 자, 우리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비진 일사표시입니다. 비진 일사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이 대리권 남용은 비진 일사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지만은 상대방이, 즉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깨한다거나 제3자 이익을 깨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보다 무효란다. 무효하기 때문에 병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효과 보면은 가로 1번 두 번째 줄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원칙적으로보다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일사표시에 관한 107조 제1항 단서를 보다 유추 적용합니다. 몇 가지 밑줄. 그 대리행위는 무효까지 밑줄. 원칙적으로보다 유효하지만은 애조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뭘 한다? 무효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동그라미.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자, 대리권 소멸 볼까요? 우리 대리권에서, 대리권 소멸, 마지막 대리권 소멸. 자, 1번 봅시다.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 있습니다. 공통 소멸 원인. 자,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인 사망입니다. 두 번째, 대리인의 사망. 세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네 번째, 대리인의 파산.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대리인과 관련 대리인.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아니고 본인의 파산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 본인의 사망. 본인은 사망이죠. 사망. 자, 성년 후견 개시. 자, 성년 후견 개시는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고령으로 인해서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히 결여된 사람으로 피성년 후견이었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은 이처럼 질병, 고령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히 결여됐다 해서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야만이마다 피성년 후견이 됩니다. 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다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대리인 파산. 애초부터 대리인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리인이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파산된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문제 틀리면 안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임의 대리인의 특이한 소멸원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임의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 법조문 128조 우리 첫 번째 줄 하단에 보면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자, 밑줄.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첫째 시간에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내부관계를 말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 뭐라 했어요? 고용계약이라든지 이임계약. 고용계약이라든지 이임계약을 했다 해서 대리권 수양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별개를 했습니다. 별개. 이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즉 원인된 법률관계 별개를 했습니다. 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이 뭐 한다 했어요? 소멸한다 했잖아요. 반대로 수권이,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즉, 고용계약이라든지 이임계약이 종료되면은 그 이임계약, 고용계약 상태에서 대리권을 수입한다면은 그러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되면은 대리권은 뭔다?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수권행위 철회, 밑줄.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걸 처리하는 경우 이때는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수권행위 철회. 이거는 두 가지는 임의대리에서만 특유한 소멸사입니다. 임의대리.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3페이지 하면은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자, 우리 대리행위. 자, 우리 대리행위는 문제되는 거는 현명주의. 첫 번째 현명주의, 두 번째 대리인의 하자 등,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자, 우리 대리인 능력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 임의대리와 법정의 공통된 소멸과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자, 먼저 봅시다. 대리인의 능력은, 자, 9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7조 읽어보면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야 된다. 즉 살아서 숨 쉬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없어야 된다 했어요?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아까 사자와 비교했잖아요. 의사결정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지만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 행위 능력자를 다른 말로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본인이 피성년 후견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든가, 애초부터 미성년자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요. 이때는 대리권을 소멸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왜 또 반응 이상? 근데 우리 127조 보면은 성년 후견 개시. 자, 피성년 후견인은 자, 소멸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근데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를 처음부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 때문에 자, 미성년자가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본인, 자, 갑이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자, 이 대리인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 처음부터 갑은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행위능력자 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을과 병 간에 대리행위한 겁니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체결하면은 이러한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되잖아요. 자, 갑이 을에게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나중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부터 누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결론 또 을이 법정대리인 있다 합시다. 법정대리인 정. 자,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법정대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보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을 대리인을 내셔서 나중에보다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95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본인이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7조와 이 127조 꼭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현명지를 볼까요? 현명지. 자, 93페이지. 자, 114조 보면은 1항 읽어봅시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뭐한다?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2항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현명지.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이러한 법률행위 하려면은 상대방한테 본인을 위한다는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인란에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란에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즉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명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가로 1번 보면은 끝에서 제일 마지막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뜻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란다. 자, 가로 2번 주의할 점 밑줄 다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아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현명원칙은 수동대리도 적용된다. 이거 밑줄. 수동대리 적용된다. 우리 2항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114조 2항 있죠?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에 준용한다. 그 말이 이거예요, 지금. 현명원칙은 수동대리도 한다. 적용된다. 그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병에게 A 부동산을 살래라고 청약을 합니다. 능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그래 살게라고 보다 상대한테 의사표시를 수량을 오라고 한다. 수동대리잖아요. 자, 수동대리일 때, 자, 병이 을에게 통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 기하라고 해요? 아니면은 가부대리인 을 이렇게 기하라고 해요? 가부대리인 을 기하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동대리도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에게 통지한다는 걸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동대리도 적용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줄부터 가로 4번 세 번째부터 밑줄 끝까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명은 반드시 명시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묵시조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나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명대리랍니다. 서명대리. 자, 실무에서 이제 이 서명대리가 많이 이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할 겁니다. 자, 원칙은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고요? 가부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즉 대리인을 현명하지 않고 누구 이름? 본인 이름 쓰고 본인의 인장, 본인의 인장입니다. 본인의 인장을 찍는 거예요. 마침 누가 본인이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뭐한다? 서명대리란다. 이러한 서명대리는 우리 판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되고 있다. 부연 설명이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4페이지 2번 봅시다. 현명하지 않는 행위. 이처럼 대리행위 할 때, 대리인이 병과 대리행위 할 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뭐한다? 표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표시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책임되냐? 자, 한번 봅시다. 자, 대리인이, 자, 법조문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걸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보다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혈액이 있다. 자, 비록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이 그래 가부 대리인구나 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본인한테 기속시킨다. 자, 가로 3번 보세요. 3번 세 번째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까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돼버린다. 그렇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돼버린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을 자신의 계약이 돼서 을은 착오로 현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보다 매수 당사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밑줄. 자, 가로 4번 보면은 세 번째 줄 하단부터 밑줄, 또한 다음부터 밑줄.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다 해도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아니라 보다 본인의 매매액이 된다. 우리 실무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갑이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이 임장에다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줍니다. 인감증명서. 자, A 부동산을 뭐 해달라? 매매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서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에 대체적으로 누구 이름 적어요? 원칙은 가부대리인을 이렇게 기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위임장이 있고 인감증명서 있으면요, 누구 이름 쓰면 됩니까? 대리인 이름 써야 됩니다. 대리인 이름 쓰고 대리인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왜? 그날 이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 있다면은 대리인 이름 써야 됩니다. 대리인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 보면은 다 저럽니다. 보통 건 이제 우리 공탁할 때도 그렇죠? 공탁할 때 대리인 가게는, 그때는 공탁할 때는 변제 공탁이라든지 이러한 재판상 공탁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고 바로 이임장만 가져가면은 본인 이름 쓰지 않고 대리 이름 쓰고 대리 도장을 내놓는다. 왜? 이임장의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도 뭐다? 이처럼 이임장이 제시했다면 누구 이름 써도 된다? 대리인 이름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인이 하자입니다. 대리인이 하자. 자, 우리 116조 보면은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자, 우리 의사의 흠결을 뭐라 했었죠? 비정상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표시, 착오로 의뢰한다. 의사의 흠결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의사의 흠결 또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뭐예요? 악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건 과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굴 표준한다?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 표준한다는 거. 자, 우측에 보면 95페이지 보면은 방가로 1번 그 세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대리인. 자, 대리권을 수했는데 갑이 본인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대리인은 어떤 착오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한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한 겁니다. 자,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갑의 본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하자는 누구 기준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착오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반대로 자, 병이 사기 강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을은 이러한 어떠한 기망이라든지 또는 뭐다 강박을 즉 협박 기망 또는 강박이 없습니다. 이런 병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했는데 이러한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또는 착오가 없고 착오에 빠지지 않고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본인이 어떤 공포심이 있고 또 뭐다 어떤 착오에 빠진 거예요. 자, 갑은 그러한 공포심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누구 기준한다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어떤 착오에 빠지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1항입니다. 1항.
자, 2항은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2항 볼까요? 자, 94페이지 하단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여기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거 밑줄 그어집니다.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뭐예요? 악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 이거는 과실로 인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갑이 A 부동산 아니라, 병이 A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A 부동산을 매수해오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이 A 부동산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데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요. 알았거나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하자가 알았다거나 하자가 있음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리인은 전혀 몰랐어요. 하자가 있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배에게 원칙은, 자, 이러한 을은 하자가 있으면은 갑은 배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하자가 있으면은. 그렇죠? 하자가 있으면. 자, 근데 하자가 있음을 대리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 대리인이 몰랐기 때문에, 자, 갑은 배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반대로 또, 갑이 이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하자가 있는 거를.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은 몰랐어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을이 몰랐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다고. 그렇죠? 을이 몰랐던 이 부지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한다는 거예요? 본인 기준 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은 몰랐잖아요. 1항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2항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한테 지시를 한 거면 특별하게, 그렇죠? 을에게, 대리인에게 이러한 본인의 지시가 있어서 어떠한 법률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대리인이 모르는 걸 가지고 갑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기준한다? 본인 기준한다. 그래서 95페이지 반가로 4번 전부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이거는 4번. 그러면 2항은, 자, 4번도 볼까요? 2항은, 가로 2번 2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고, 자, 바로 반가로 4번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보다 무효가 되며, 자, 그리고 우리가 불공정행위 배웠었죠? 밑줄, 그것도 중요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판단에 있어서는 뭐다? 공박은 누구? 본인. 공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자, 공박 상태는 본인 입장에서, 자, 경솔 동그라미, 무경험 동그라미. 경솔과 무경험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대리인 동그라미. 자, 첫 번째 우려는 이중매매 있잖아요. 자, 여기서 A 부동산을 매매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에게 매매하고 다시 누가? 을이 저에게 이중매매한 거예요. 이중매매. 정도 이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을도 당연히 적극 가담했죠. 근데 정작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선의입니다. 선의. 자, 선이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이더라도 이 대리인이 어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거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무효다라는 겁니다. 무효. 그래서 반가로 4번 잘 알아두시고, 또 불공정한 법령행위도 잘 알아두시고, 제2항은 누구 기준한다? 본인 기준한다. 본인 기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리권의 3면 관계,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행위, 그 다음에 대리효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복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